네, 안녕하세요. 이제 2시가 됐으니까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제가 이제 볼트 레이더라고 하는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볼트 레이더가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기존에 이제 시크릿을 탐지하던 솔루션이고요. 이게 현재는 이제 하시코프의 클라우드 플랫폼, 사스형이죠. 그쪽에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볼트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주제로 오늘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사실 부제를 보시면 좀 질문이 공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사의 민감 정보 그리고 자격 증명은 잘 관리되고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잘 관리되고 있나? 라고 하는 이제 물음표를 띄우시거나 아니면 우리는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시라면 아마도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좀 얻어가시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목차를 보여드리면, 네,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볼트 레이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볼트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탐지와 해결을 둘 다 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실제 탐지가 되는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옆에 계신 이제 이웅희 팀장님이 데모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약간 라이브이기 때문에 조금 네, 버벅일 수 있지만 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볼트 레이더를 소개를 하러 가면 보통 질문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네, 미리 좀 준비한 답변을 드리고요. 혹 이제 오늘 웨비나 간에 좀 궁금한 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즉석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자는 네, 이규석이고요. 저는 이제 솔루션 엔지니어로 하시코프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한테는 볼트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테라폼이나 뭐 컨설이나 노마드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잘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컨설팅적인 부분, 뭐 아키텍처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옆에 계신 이용희 팀장님 오늘 같이 자리해 주셨는데 혹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준 클라우드에서 하시코프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헤이저티라는 인시던트 매니지먼트 솔루션도 같이 지원하고 있는 유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유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하고 아키텍처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기능을 구축을 해드리고 뭐 POC나 데모 그리고 프로젝트 구축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을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 아무튼 필요하시면 네, 연락 주시고 실제 구축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으니까 뭐 메가존이라고 하면 사실 MSP로 더 유명하긴 하지만 이제 하시코프랑 같이 이제 파트너로서 함께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하시코프 솔루션에 대한 구축이나 뭐 가이드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네, 관련 지어서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시크릿들, 자, 오른쪽에 제가 준비해 놨는데 이거 최근에 무슨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메모장이나 뭐 엑셀 파일에다가 이런 패스워드 넣고 쓰시는 게 뭐 엄청 새로운 일은 아니죠. 아마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스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땐 다 인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증에 대한 필요한 뭐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다 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이렇게 평문으로 저장해 놓고 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실 하나의 어떤 예일 뿐이고 이런 패스워드들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갈까 하면은 실제 우리 애플리케이션 코드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프라도 되게 많으니까 예를 들면 VM이나 뭐 OS 환경 같은 데도 일부 저장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왼쪽에 제가 나열을 한 것처럼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비밀번호를 뭐 어렵게 만들어라. 아니면 저희 요즘에 OTP 많이 쓰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MFA 같은 거를 꼭 써라. 네, 아니면 뭐 암호화에 대한 뭐 접근 제어 강화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라고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모든 걸 다 저희가 지키기는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다 수동이다 보니까 사실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쉽진 않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제가 메모해 놓은 것처럼 이런 자격증명과 민감 데이터 유출 현황이 점점점 많이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클라우드 쪽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뭐 키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막 위키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뭐 잠깐 뭐 털려가지고 뭐 코인 채굴하는 데 쓰인다거나 이런 얘기들 되게 종종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런 이제 사고만 있다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죠. 뭐 러시아에 대한 뭐 해커 조직이 또 활동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 되게 특이한 건데 농가예요, 농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IoT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이런 IT와 기존 산업을 연계한 산업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이런 시스템들도 다 우리의 어떤 자격증명으로 들어가야만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들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비밀번호가 이제 털려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사고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비밀번호 뭐 사용하는 거 주기를 좀 짧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비밀번호를 사실 뭐 안 쓰게 만드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인증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아마도 여기 오늘 웨비나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딘가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3개월 지났으니까 패스워드 바꾸라고 하는 메시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안 바꾸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떠세요? 로그인 저도 바꾸세요? 안 바꾸고 일단 아까 전장에 나왔던 OTP를 네.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요. 음, 사실 이제 이 문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걸 체크하고 항상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확인 막 이런 거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자기가 붙는 거가 어려운데 사실 시스템에 붙는 비밀번호 바꾸는 것도 쉽진 않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뭔가 자동화시키고 혹은 저희가 아예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당연하게 뭐 이런 뭐 하나의 어떤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사내에도 혹은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뭐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출의 여지가 있는 이제 민감한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가 일단 파악이 돼야 저희가 조치를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이 볼트 레이더라고 하는 솔루션은 우리의 어떤 특정 파일 시스템이나 혹은 코드 저장소 어디에 이런 민감한 데이터가 있는가에 대해서 추적해주고 탐지해주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제가 유형을 되게 여러 가지 적어 놓긴 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민감한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 방금 옆에 계신 웅이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패스워드도 있을 거고, 뭐 MFA도 사실 토큰 같은 거 네. 필요하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개인 식별 번호. 사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게 민감한데, 예를 들면 저희 자동차 앞에다 놓는 그냥 연락처, 아, 이런 거 다 개인정보죠. 네, 그리고 이런 게 어디에 올라가는가도 되게 중요한데, 뭐 사실 저희 일상생활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뭐 본네트 위에 올라가는 뭐 그런 자기의 어떤 개인 연락처도 있을 수는 있지만 시스템은 범위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쓰시거나 환경 자체가 좀 분산 아키텍처 환경으로 되어 있으면 뭐 파일이나 뭐 혹은 뭐 어떤 특정 데이터나 혹은 S3 저장소나 혹은 뭐 위키나 이런 데 네. 되게 많이 산발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트 레이더는 이런 각각의 시스템들이랑 연관이 되어서 각 시스템에 어디에 어떻게 검색이 되는지, 그러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저 검색 대상들의 왼쪽 위에 있는 검색 유형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얘네들이 발견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열을 해보면 뭐 오른쪽은 그냥 UI로만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UI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가 리스트를 쭉 나열해 놨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은 아마 VCS 있을 것 같아요. 뭐 GitHub, 뭐 Gitnet, 빅버킷 이런 거 있고요. 애저의 데브옵스도 요즘 쓰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장되는 코드, 요 코드 수준에서 뭔가 저희가 구성 파일에 넣은 거 이런 거에 뭐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에 대한 액세스 키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컴플런스가 있어요. 네, 음, 컴플런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사실 저희한테 이제 오는 사고 사례들 중에서도 위키 같은 거에 복붙해가지고 넣었다가 거기에 있는 게 이제 누출돼서 사고가 나는 케이스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컴플런스 같은 시스템에 저희가 나름 공유를 하겠다라고 적어놨는데 네. 이 민감한 데이터 거기 있으면 당연히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탐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UI적으로 인티그레이션 되는 것도 있지만 CLI 베이스로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안 네.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제일 대표적인 게 파일 시스템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은 API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CLI 기반으로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으로는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제 에이전트는 왜 갖고 왔냐면, 아마 테라폼을 써보시면서 에이전트를 구축하신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번에도 해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테라폼,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를 쓰시는 이유는 결국 사내망에 에이전트를 두고 그 에이전트가 뭔가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시코프의 이제 볼트 레이더라고 하는 거는 사스 플랫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스 플랫폼이 저희 시스템 내부에 다 이렇게 인바운드 트래픽을 일으키는 건 보안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에이전트를 각 회사 내부에다가 구성을 하면 이 에이전트가 대신 스캐닝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측정된 어떤 데이터만 사스에다가 올리는 음, 이런 구조로 저희가 설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시면 뭐 사내망에 있는 특정 뭐 깃허브라던가 네, 깃랩이라던가 컨플루언스 같은 것들도 같이 스캐닝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물론 당연하게도 이제 사스 서비스 플랫폼 뭐 클라우드에 뭐 GitHub 예를 네, 들면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제 옆에 계신 유미 팀장님도 실제 나가서 처리를 하시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약간 소스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코드와 관련된 부분을 제일 많이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GitHub의 어떤 풀리퀘스트 요 단계에서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제 새로운 어떤 구성을 했는데 이 구성에 새로운 패스워드를 넣고 만약에 PR을 올렸다라고 하면 이 레이더가 디텍팅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실제 구축을 해보셨던 이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오늘 데모로 부탁드렸으니까 이따가 어떻게 또 동작을 하는지 실제로 보시면서 네, 이게 이렇게 측정이 되고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이제 페이지 듀티 같은 툴을 같이 딜리버리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더가 디텍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얼러팅을 줘야 되는데 네, 이 얼러팅을 이제 페이지 듀티로 하셨던 맞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크릿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민감 데이터, 자격증명, 뭐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려면 첫 번째로는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가 일단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할 대상이 여기 있구나라고 지정을 할 거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오늘 소개드리는 이제 레이다라고 하는 솔루션은 우리 회사 내에 이런 민감 데이터나 패스워드나 키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탐지가 되는 것들은 실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얼러팅도 저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뭔가 이동이나 변경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패턴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도 한 300여 가지 이상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 회사만의 좀 특이한 패턴이 있어. 예를 들면 뭐 API 키 같은 거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드시는 케이스들도 있으시죠, 요즘에. 그런 것들은 이 패턴에 대해서 감지를 해줘라고 음, 이렇게 이제 임의의 패턴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준비를 하신 데모는 이제 UI 베이스로 좀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타사에서 이제 실행했던 이제 CLI 베이스의 결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어떤 특정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스캐닝을 하는 거고, 이 스캐닝을 한 결과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CSV 형태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리포팅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특징은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어떤 키가 있다라는 거를 탁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파일에 어떤 위치에 있어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노출될 염려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탐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탐지가 되면 제가 사실 오늘 더 좀 준비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또 해결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물론 탐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중요할 거고 요거는 사실 이전부터 저희 하시코프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볼트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해결을 해왔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볼트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이렇게 탐지가 되는 어떤 특정 비밀값들, 패스워드, 접속키, 암호화키, 뭐 SSH 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관리해주고 생명 주기를 뭔가 관리하는 이런 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좀 이제 다이어그램 형태로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왼쪽 같았죠. 그러니까 왼쪽처럼 관리자, 뭐 개발자, 운영자들이 이제 각각 자기만의 패스워드, 자기만의 키, 뭐 자기만의 SSH들을 서로 서로 다르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사실 이제 저번에도 웅이 팀장이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게, 뭐 하나 바꾸려면 승인을 그렇게 많이 타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하나 발급받고 이거를 뭐 없애거나 교체하거나 하려면 자꾸 이 승인을 몇 번을 타고 가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볼트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 이런 이제 시크릿에 대한 부분들은 볼트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이거를 가져다 쓰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뭐 사람 시스템들은 각각이 알아서 이제 볼트에다가 인증을 받고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 더불어서 갖다가 쓰는 것만 아니라 그냥 볼트에서 뭔가가 변경이 생기면 예를 들면 옆에 계신 팀장님이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를 바꾸셔서 넣어주시면 그거를 감지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다시 패스워드를 이제 렌더링 해가지고 다시 실행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제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저희 대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 저희가 베어메탈이나 VM상에 존재하는 특히나 뭐 인증서 같은 것들 혹은 시스템에 그냥 들어가 있는 SSH 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람도 대상이 되겠죠.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AWS 액세스 키라던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는 코드 레벨에 혹은 이제 코드의 설정값 안에 들어있는 이런 패스워드들 혹은 키들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저번 달이었나 같이 했던 네. 쿠버네티스, 예, 아, 쿠버네티스 기반도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역은 뭐 쿠버네티스라던가 아니면 하시코프의 노마드라던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이런 환경에서 관리되는 예를 들면 뭐 쿠버네티스 API 키, 토큰, API 토큰 이런 것들을 또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대상 자체는 이제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아 이런 대상들을 쓸 수 있겠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맨 왼쪽에 있는 이제 볼트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되게 다양한 유형의 이런 시크릿들을 관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제 탐지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거쳤죠. 그래서 탐지가 되면, 아,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관리해야겠구나. 이게 좀 명확해지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볼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네. 어떤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겠네. 어떤 사람들은 못 가져가야겠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롤에 기반한 이런 시크릿들을 뭐 출납 같은 거죠. 시크릿에 대한 뭐 출납, 감사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런 감사도 할 수 있고 뭐 생명주기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트를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데모를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하려고 했는데 약간 저번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특정 어떤 분께서 이제 사례가 좀 궁금하다고 하셔서 이제 중간에 제가 사례를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만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이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트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긴 했지만 왼쪽에 있는 이 시크릿들을 볼트라고 하는 게 중간에서 다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고 관리자는 이 볼트에다가만 구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작업자면 저한테 자꾸 이제 아 이번에 프로젝트 새로 있어요. DB 어카운트 새로 만들어 주세요. 뭐 클라우드 어카운트 새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요청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해주는 거고 이런 사용자들은 그냥 시스템에 접근이 되고 자기가 그 시크릿을 쓸 권한이 있으면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하는. 근데 그 대상이 되게 여러 가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시크릿 중에 제일 관리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증서인 것 같아요. 네, 인증서는 뭐 아시겠지만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당연히 바꿔야 되고 요즘에는 인증서 주기도 엄청 빨라지는 것 같아요. 교체 주기가. 예를 들면 그 뭐 서비스 메시 같은 저희도 이제 컨설이 있잖아요. 컨설 서비스 메시 같은 경우는 3일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인증서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증서가 이 네트워크 통신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인증 수단이고 되게 안전한 수단이긴 한데 인증서를 관리하는 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어떤 VM이나 이제 호스트 OS에 설치가 되어 있는 인증서들을 이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례들로 이제 쓰였던 사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연하게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실제 실무 쪽이랑 얘기를 하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니까 오히려 보안팀에 이제 사유서를 매번 뭐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써가지고 못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해서 어찌됐건 안 바꾸려고 하시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볼트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시면 부담 없이 뭔가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관리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서드 파티 이제 그 솔루션 사업자랑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 아래 제가 두 군데를 적어놨는데 퀄리파이라고 하는 네, 국내 업체이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관리, 시스템 접근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국내 업체고 사실 접근 관리에 대한 솔루션이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들 네덴드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하이웨어가 더 유명할 텐데 여기는 시스템 접근 제어죠. 그래서 저희가 SSH로 접근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뭔가 서버 접근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주는 이런 툴이 있는데 이런 툴들도 실제로 뭔가 시스템에 접근을 하려면 어찌됐건 자격증명이 필요하잖아요. DB면 DB 패스워드 필요하고 SSH면 SSH 키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또 볼트랑 연결해서 쓰는 방식으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나 시스템 접근 제어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키 관리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볼트를 또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내 다른 제조사인데 여기는 서비스나우를 쓰시는 고객입니다. 이 서비스나우는 아마 되게 해외에서는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ITSM으로 굉장히 유명한 툴이죠. 이 ITSM에서 쓰이는 어떤 특정 구성들, 특히나 이제 서버에 대한 변경 관리,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데, 서버 접근을 하려면 또 패스워드 필요하죠. 네, 이런 부분을 또 볼트랑 연결해서 자동화를 한 사례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약간 해외 사례 가져왔습니다. 해외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퍼블릭하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네, 여기서 제가 고객사 이름을 명시할 수 있으니까. BBVA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뱅킹 혹은 이제 실제 기업 뱅킹을 하는 이제 은행권이고, 이 은행에서는 사실 글로벌 리전, 사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저랑 같이 하면서도 글로벌 리전에 대한 뭐 어떤 서비스 제공을 하려는 이런 고객사분들이 꽤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남아라던가 미국이라던가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이런 시크릿을 중앙에서 좀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시크릿이 뭐 어떤 데는 뭐 한국 리전에 있고 어떤 데는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 있고 어떤 데는 뭐 다른 GCP에 있고 근데 우리 시스템은 다 똑같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크릿을 동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에서도 이제 볼트를 중앙에 두시고 모든 시스템이 동일하게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튜브로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 멀티 리전의 멀티 볼트 클러스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제 기능을 제공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 멀티 클러스터, 멀티 클라우드,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는데 이런 시크릿에 대한 중앙 관리가 필요해라고 한다면 또 볼트를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뭐 3단계로 가면 갱신을 완전 자동화시키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로테이션도 볼트가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생성되어 있지 않다가 내가 필요한 상황에 이제 예를 들면 클라우드 키를 발급해 준다거나 하는 이런 다이나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좀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내서 적용해 볼 수 있으니 언제든지 네, 부담 없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드디어 네, 탐지와 해결을 한 번에 하는 네, 이 데모를 준비를 해주셨고요. 일단 데모에 대한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 장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전체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동작하는 거를 보시면서 이게 볼트 레이더가 어떻게 동작하고 해결은 볼트로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네, 설명해 제 주시죠. 차례입니다. 네. 네. 일단 보시는 화면처럼 일단은 이런 사례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한테 인입이 들어온 이 이슈를 확인해 보면은 교서이사님이 미리 얘기한 것처럼 이 고객사에서는 이 긴랩을 쓰고 계신데 긴랩에 퍼블릭하게
키나 아니면은 DB 아이디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노출이 되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저희한테 문의가 온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데모를 할 거는 깃랩에 일단은 코드를 푸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포크를 해서 코드가 변경사항을 줄 겁니다. 변경사항은 뭐 DB 아이디나 아니면 패스워드나 이제 DB URL 같은 거를 변경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PR이나 머지가 요청이 되면은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레이더에서 어떻게 찍히는지 보게 될 거고요. 레이더에서 이제 찍히지 않으면 당연히 체크해서 검사가 아니면 이제 이슈가 아니면은 알람이 안 올 거고, 이슈면은 페이지오티라는 인시던트 관리하는 솔루션에 알람이 올 겁니다. 그 알람은 저희가 미리 커스텀을 해놔서 여기 시크릿에 어떤 게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바꿨는지 체크를 해서 바꾼 사람이 이제 슬랙에 가입이 돼 있다면은 해당 슬랙에 패널을 만들어서 그 유저한테 이제 어떤 레파지토리가 변경이 되었고, 그 변경 안에 어떤 시크릿이 유출이 되었는지 알람이 갑니다. 그리고 페이지 루틴 추가로 이게 저 마지막 화면처럼 전화까지 오는 거를 이제 지원을 할 거고요. 아마 전화는 당연히 제가 핸드폰에 오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일단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데모를 하기 위해 이사님 화면에서 지금 공유 중인 거를 제 걸로 옮겨야 돼서 네. 잠깐만 준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토론 자막. 네. 한번 다시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음. 네. 보시는 화면이 일단 볼트 레이더의 첫 페이지입니다. 오버뷰 페이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깃랩을 이제 셀프 호스트로 설치되어 있는 깃랩들을 연동을 한 상태고요. 깃랩에는 레파지토리 상위 레벨인 프로젝트라는 레벨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시면은 각각의 레파지토리 명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헬름 차트를 테라폼 코드하고 헬름 차트로 준비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감지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 외에도 이제 최근에 화두되는 인프라를 배포하거나 API를 활용하는 테라폼 코드도 이렇게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예, 다음과 같이 레벨별로 트래킹이 되고요. 어떠한 코드에 어떠한 레벨로 이렇게 시크릿 키가 유출이 되고 패스워드가 이제 평문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알람도 오고 체크도 하게 됩니다. 다시 오버뷰 페이지로 돌아가면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이 또 그림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림도 다 하시코프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많이 바뀌었는지 체크가 되고요. 어떤 레벨로 저희가 많이 체크가 되고,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트래킹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에서 보신 것처럼 어떠한 이제 VCS 프로젝트가 많이 할당되어 있는지 체크도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누가 가장 많이 이슈를 만들었는지도 이렇게 저희 팀원들이 다 체크가 되게 됩니다. 본인이네. 네, 제가 제일 많이 발생을 시키는 것 같고요. 이 유형들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볼트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변경을 해서 고도화를 해야겠는지도 난리지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제 거에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제일 특이했던 거는 그 조금만 위에 올려주시면 네, 네, 히스토리가 보이더라고요. VCS는 일단 VCS는 저희가 깃허브에다가 네, 커밋한 그 날짜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VCS가 네, 그러니까 VCS랑 연동을 하면 과거에 커밋했던 그 히스토리 상에 언제 패스워드가 막 올라와 있는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기 이제 끝에, 네, 저렇게 네, 끝에 쪽에 있는 저렇게 네,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은 이제 노출이라고 하면 이제 노출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올라왔는지를 히스토리컬리하게 또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VCS의 전체 커밋 네, 상에 어떻게 또 노출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기동을 시키면은 거기 안에 이제 스크립트를 활용해야 하고 당연히 시크릿을 검증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개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VCS 중에서는 파이프라인이 동작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되게 스태틱하게 오래 그냥 파이프라인 동작하지 않고 있는 레파지토리도 있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은 레파지토리들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볼트가 또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연을 진행을 하면은 제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YAML 파일입니다. 당연히 스프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YAML 파일이고요. 제가 에딧을 해보면은 네, 현재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노출을 시켜놨기 때문에 계속 트래킹이 되고 있었고요. 이제 패스워드를 하나 바꿔서 커밋을 날려보겠습니다. 네, DB 패스워드 체인지. 물론 당연히 이렇게 커밋을 하면은 안 되지만 네. 개인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볼트 레이더에서는 자동으로 스캔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수동으로도 스캔할 수 있는 버튼이 지원이 되고요. 이렇게 스케줄 리스캔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되지만 지금 껌뻑껌뻑 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지금 스캔이 바로바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주기를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VCS다 보니까 이게 이 볼트 레이더는 어드민이 체크를 하고 VCS에는 개발자가 푸시를 하게 된다고 이제 저희가 POC 시나리오를 이제 데모 시나리오 생각을 해보면은 개발자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언제 수시로 결국에 코드를 푸시를 하기 때문에 이 버튼은 사실 누른다기보다는 이 주기를 좀 체크해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초기에 넣게 되면은 당연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커밋 히스토리를 갖고 오기 때문에 초기에 등록하는 게 좀 오래 걸리지만은 네. 여기 한 번 이상 등록되고 리스캔 되는 과정은 1분에서 한 3분 사이에 거의 완료가 됩니다. 처음에는 풀 스캔을 한번 하니까 맞습니다. 걸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나머지는 중공분만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네. 음, 그러면 네, 이게 저희 페이지 루티랑 솔루션이고요. 네. 여기에 현재 제가 저희 준비한 레이더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변동사항이 생기면은 알람이 오게 됩니다. 아직은 안 왔는데요. 조금 기다려 보면은 오게 되고 한번 리스캔 버튼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 눌러 놓겠습니다. 네. 이게 근데 페이지 두티는 어떤 네, 식으로 받게 된 거예요? 애초에 그냥 연동이 되어 있나요? 이 레이더에서? 제가 사실 레이더를 네, 해봤지만 네, 슬랙이랑만 해봤지 네. 제가 페이지 두티가 없으니까. 아, 다음에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페이지리티에는 API를 받을 수 있는 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키를 만들면은 볼트 레이더에 그 키를 적용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 API 키 기반으로 인증이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레이더에서 알람이 감지가 되면은 페이지리티가 알람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알람이 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레이더 자체에서 그냥 네, 페이지 두티 연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마침 제가 전화가 왔는데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일까요? 안 네. 보이겠죠? 저기 보이시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아, 국제 전화가 옵니다. 아, 국제 전화가 오니까 놀라지 마시고 받으셔도 됩니다. 저게 페이지 두티에서 전화 걸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전화 비용은 페이지리티에서 감수하기 때문에 네. 괜찮게 받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타이틀로 저희가 선언한 것 기준으로 내 김내 셀프 매니징 서버에서 패스워드 어사인먼트 된 게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음. 네, 로고는 이제 운영자라고 보시면 되고 운영자는 이렇게 오고 만약에 저희가 슬랙을 보시는 것처럼 네, 슬랙 채널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음. 이런 식으로 슬랙에 노출이 됐다라고. 네, 슬랙에는 만약에 개발자 분의 슬랙으로 네. 현재 깃랩상에 암호가 노출됐고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아하. 체크를 할 수 있게 알람이 오게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알람이 오는 과정을 전부 보여드린 상태고요. 알람이 오고 어떻게 조치하라는지 이제 개발자나 어드민한테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모든 게 평문으로 되어 있는 값들을 만약에 볼트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사님이 초기에 얘기하신 것처럼 볼트는 CI를 할 때나 CD를 할 때나 로그인 두 상황에서도 볼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시크릿들을 감싸할 수 있지만은 이제 오퍼레이션 운영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뭐 EKS에 있는 VSO나 뭐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배포 단계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코드에서 보신 거랑 좀 다르게 현재는 토큰의 인증 방법에 토큰의 볼트 토큰을 환경 전체로만 갖고 오게 된다면은 파이프라인 기동할 때 이 토큰 기반으로 나머지 시크릿들을 갖고 신기하게 그 시크릿에 대한 변수명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간단하게 이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한 볼트 시크릿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패스별로 넣어두면은 초기에 보셨던 이러한 패스와 똑같이만 넣어주게 되면은 토큰만 있으면은 전부 다 자동으로 받아오게 됩니다. 프로퍼티의 키값 네, 밸류를 볼트에다가 똑같이 키 밸류로 넣어주면 네, 맞습니다. 똑같이 그냥 알아서 넣어준다. 네, 선언하지 않고도. 맞습니다. 아,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초기에 요청이 와서 시크릿들이 어디에 유출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됐고 이렇게 파이프라인 구성을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볼트를 통해서는 이렇게 이 시크릿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지원했던 사이트 기반으로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 이 부분이 저희가 데모는 여기까지 준비한 네. 부분입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사실 레이더를 쓰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이제 볼트를 가지고 뭐 패스워드 교환이라던가 네,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코드 레벨에서의 교체, 네, 자동화 이런 것들은 원래 하셨던 거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탐지가 되면 네, 바꿔야 될 대상을 정할 수가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거 이제 맞습니다.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네. 네. 혹시 사용하실 때 뭐 어렵거나 한 적은 어땠어요? 생각보다 볼트 레이더가 연동하기 너무 쉬웠습니다. 아, 그래서 어려운 것보다는 되게 간단했고요. 그리고 좀 어렵다기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풀스캔을 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네. 이 부분은 이제 VCS의 이제 프로젝트랑 레파지토리가 많으면은 하루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음, 이 부분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보신 것처럼 시크릿들의 이제 네임이 노출될 뿐이지 그런 시크릿들은 볼트 레이더에서도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필요하실 때 저희한테 POC나 데모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데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네, 화면으로 돌아와서 일단 요 전체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필요하시면 뭐 캡처를 뜨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텍팅이 된다. 디텍팅이 된 거는 얼럿이 간다. 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물론 뭐 저런 시크릿들을 뭐 CI를 담당하는 툴이나 뭐 네, 별도의 저장소에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볼트가 제공하는 기능이 워낙 이제 좀 넓게 지원을 하고 있고 통합 시크릿 관리라는 측면에서 또 동작을 하니까 이런 볼트를 또 활용을 하시면 이제 해결까지 한 번에 쭉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시나리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주로 이제 저희한테 질문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볼트 레이더에 대한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뭐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냐고 보통 물어보시면 사용은 뭐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지만 뭐 얼마요까지 물어보십니다. 근데 아직 레이더는 저희가 베타 단계예요. 그래서 베타로 저희가 연동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 소스가 두 개 그렇게 네,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회원가입하시고 연동하시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회사라서 좀 그 대상이 좀 많고 뭐 데이터 소스가 좀 더 많아. 그래서 좀 많이 한 번에 좀 봤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POC 요청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OC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승격을 해드리고 그 승격된 환경 안에서 더 많은 데이터 소스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탐지에 대한 부분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이제 플러스 티어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플러스 티어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레이더를 써보시면 실제 우리 시스템상에 얼마만큼의 시크릿들이 여기저기 막 노출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또 레이더가 정식적으로 또 릴리즈가 되면 그때는 또 저희가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주로 주시는 질문이 네, 스캐닝이 된 시크릿이 노출되는 거 아닌가? 요거 이제 팀장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네, 질문이기도 했는데
레이더는 아까 제가 그 CSV로 나온 거 네. 보여드렸죠. 그것처럼 어떤 유형의 시크릿이 디텍팅이 되었고 어떤 위치에 있어. 요거를 이제 보여주게끔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안에 담고 있는 시크릿을 저희가 뭐 업로드한다거나 파악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때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거죠. 디텍팅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막 외부로 또 그 하시코프의 별도 서버로 막 저장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스캐닝만 쭉 한 다음에 디텍팅 되는 거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렇게만 이제 파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POC 및 데모가 가능하냐? 이게 데모 요청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레이더를 하게 되면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 이거 우리도 한번 스캐닝 해보고 싶은데 이런 네. 요청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스캐닝을 하고 나서는 이제 실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웨비나를 마련한 것도 이렇게 스캐닝이 되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디텍팅을 할 수 있구나. 뭐 디텍팅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할때 이제 옆에 이제 메가존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가서 이제 POC도 하고 뭐 소스 코드면 소스 코드 레벨에서 혹은 뭐 인프라면 인프라 레벨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하시코프예요. 하시코프 하시코프 mg.co.kr로 네, 연락을 주시면 네, 레이더 그리고 뭐 볼트 그 이외에 뭐 아까 보셨던 뭐 페이저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저희가 실제 POC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뭐 추가적인 뭐 질문은 채팅이 없으니까 네,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뭐 궁금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하시코프 어, 메가존 mg.co.kr 이쪽으로 주셔도 되고 하시코프 직접 또 궁금하신 부분은 코리안 하시코프닷컴에다가 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레이더 혹은 뭐 볼트 그 외에도 또 여러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너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